대통령이요. 아무나 대통령 자리에 앉는 게 아니라고요. 자, 한번 들어봐 주세요. 현재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무모하고 비이성적인 북한의 도발과 위협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은 주민들의 비참한 삶을 외면한 채 핵과 미사일 개발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GPS 교란 공격과 쓰레기 풍선 살포 같은 저열한 도발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지역 분쟁에서 보다시피 전쟁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전쟁의 양상도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정규전, 비정규전, 사이버전은 물론 가짜 뉴스를 활용한 여론전과 심리전이 혼합된 하이브리드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과 민간의 영역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만큼 모든 구성원이 하나로 힘을 모으는 국가 총력전 태세가 필요합니다. 국가 총력전 세세. 먼저 허위 정보와 가짜 뉴스 유포, 사이버 공격과 같은 북한의 회색지대 도발에 대한 대응 태세를 강화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 내부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습니다. 반국가 세력들. 북한은 개전 초기부터 이들을 동원하여 폭력과 여론몰이 그리고 선전 선동으로 국민적 혼란을 가중하고 국론 분열을 꾀할 것입니다. 이러한 혼란과 분열을 차단하고 전 국민의 항전 의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합니다. 자, 이게 이제 말이 발전되는 이 업그레이드된 상태를 보면은 와인버그 장관이 대한민국은 내전으로 망할 것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다음 전쟁은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 딱 되니까 다 보인단 말이에요.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에 반국가주의자라고 지금 경고를 하고 있거든요. 이미 전쟁은 시작되었다고 선포를 하고 있어요. 옛날 전쟁과 전혀 형태가 다르다는 거야. 이거는 민간인과 군인과 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총력전 상태로 전쟁을 하게 돼 있다. 여기서 반국가 세력들과의 전쟁이다. 이 반국가 세력을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간첩하고 주사파들이죠. 주사파. 그리고 그들의 선전선동에 호응하고 있는 세력들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저 양상을 보면 저희들이 이제 전복전을 취하는데 그동안은 사실은 압력하면서 밑에서 이제 취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기회가 되면 우리 국민들을 거짓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 박근혜 정권 무너뜨릴 때도 뭐 세월호 사태다. 뭐 그다음에 또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구술을 했다. 뭐 그다음에 최순실이가 뭘 했다. 가지고 결국 나중에 박근혜 대통령을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후에도 뭐 계속 지금 이들이 하다가 이번에 이제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니까 우선 북한이 먼저 들어서자마자 탄핵해야 된다고 선전선동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주사파들이 지금 매일 나서서 아예 임기 시작하기 전부터 탄핵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1년 내내 우리는 박근혜 그 윤석열 정부를 무너뜨리겠다고 공언했고요. 민주노총에도 벌써 그 결의를 했습니다. 등장하기 전에 4월 20 며칠 날 이미. 그러니까 그 이후로 지금 계속 공작되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는 뭐냐면 국회에서 아예 지금 탄핵을 공공연히 거론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주도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북한 최고위급 공작원인 최정희라는 자가 북한의 맹경일의 지령을 받은 자가 대한민국에 내려와서 모든 간첩 출신들을 전부 만나서 규합하고 그리고 직접 탄핵 공작을 지휘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아니 얘가 지금 최재형이가 그 청와대 그 과거에 그 아버지하고 선대 때 인연을 빌미로 해가지고 그 김건희 여사를 만나서 그리고 김건희 여사 좋아하지도 않던데 그러니까 백을 맡기고 그다음에 왜 백 안 드냐 아마 김건희 여사 백 들었으면 그거 사진 찍어가지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자, 근데 결국은 이제 반국가주의자들이 과거에는 학생 운동권자들이 운동권에서 그렇죠. 전대협 알아요? 예, 제가 한총련 알아요? 예, 제가 그 한총력 전대협 한번 설명해봐요.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반국가 세력이거든. 그렇죠. 네, 전대협이 뭡니까? 전대협은 이제 운동권 내부에 그러니까 주사파 세력들이 북한의 단파 라디오 방송과 북한의 책으로 하면서 북한의 김일성의 주체 사상과 그리고 김일성이 제시한 대남 혁명론 사상으로 무장하고 전략전술로 무장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혁명화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조직이 전대협입니다. 그럼 한총련은 뭐예요? 한총련은 전대협을 훨씬 더 강화한 협의의 단계에서 아예 연합 단계, 이제 그 조직의 그 단계들이 있거든요. 그 몇 년도부터 이게 나눠져요? 전대협하고 87년도 8월 17일 날 전대협이 되고요. 그다음에 92년도, 93년도에 한총련이 들어섭니다. 그러면 이제 반국가주의자들이
주로 중심이 학생 운동권으로 돼 있었고, 그렇죠. 당시 그다음에 많았던. 이제 정교조 있잖아요. 정교조. 정교조도 반국가 단체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이제 그때 그 전대협 출신들이 그 전대협은 대학 조직이니까요. 당시에 그 사범대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교대하고. 그 얘들을 미리 조직을 했어요. 목사님. 그래서 그 주체 사상을 가르치고 혁명론을 가르쳐서 이들을 지금 교사로 내보냈거든요. 그들이 지금 그 장성에서 전교조를 장악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는 4월 10일 총선 이후로 이 모든 반국가 이 주의자들이 이게 정치권으로 다 단결이 돼 있단 말이야. 그렇죠. 지난번 192 석. 지난번 네. 목사님 아시지만 이미 문재인 때 큰일 날 뻔했는데 그때는 한번 우리 그 2019년도에 광화문 혁명 그 정광훈 목사님이 주도한 광화문 혁명으로 한번 걔들을 막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되는 걸 막았어요. 그래서 일단 진정을 시켜놨는데 그 이후에 이들이 거짓 선동과 어쨌든 여러 가지 공작을 통해서 이번에 192석을 만들면서 아예 지금 국회가 내놓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아니 그리고 세상에 살다가 자기 죄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이 결론적으로는 뭐냐 하면은 지금 현재는 총지휘자가 이재명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을 북한의 지휘하에 이재명이 지금 대남에 총책이 돼 있는. 그러면 이재명을 따르는 사람들이 뭐 거짓에 속아서 그렇든지 아니면 또 이념적으로 동의를 하든지 전 국민의 절반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이 사람들이 결국은 반국가주의자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위기감을 벌써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지금 지난번 그 이재명이 얻었던 게 1,600 약 20만 표가 넘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지난 총선 때 1,900만 표, 1,590만 표를 얻었으니까 거의 우리 지금 유권자의 절반이 지금 절반이죠. 저들의 선전선동에 넘어가 있는 상태고, 그리고 저들이 국회를 장악해 있고, 그다음에 그 국회를 장악하니 그 힘 가지고 지금 오히려 대통령을 압박하고 협박하고 있는 거거든요. 대통령 내려오라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내전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고 대통령이 지금 경고하고 있는데, 황교안 장군님, 네. 외국에도 그 계엄령 같은 비슷한 게 다 있나요? 다 있죠. 아, 네, 다 있습니다. 있구나. 뭐 미국을 비롯하여. 그럼요. 예. 미국은 이제 우리하고 조금 시스템이 다르지만은 네. 미국은 주 단위로 주 방위군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지금 그 최근에 저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그 전쟁 때문에 거기서 이슬람 계통의 그 팔레스타인인들하고 이스라엘하고 계속 시위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미국은 경찰하고 그다음에 주 방위군이 투입됩니다. 아. 항상 뭐 어떤 나라도 경찰력만으로는 저 감당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군인이 나서는 겁니다. 그건 뭐 당연한 거고. 네. 그 대신 이게 이제 그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중진국 이상의 나라에서는 네. 정말 철저하게 이것을 뭐 통제랄까 네. 예, 하고 있고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결국은 국민들의 민도인데 네. 저는 이제 우리나라가 좀 안타까운 것은 좀 마찬가지입니다. 뭐 한 번 속고 두 번 속는 것은 뭐 실수했다 하더라도 계속 속으면 이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광우병, 예? 그다음에 뭐 저 천안함 사태, 전부 결말이 다 거의 났습니다. 광우병은 전 세계가 아니고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수입용 먹고 광우병 생사 단 한 명도 없는데. 사실은 그때 계엄령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솔직히. 예. 목사님,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그러는데 네.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뭐 저 산에 올라가가지고 뭐 아침 이슬 아침 이슬 부른 게 아니고 네. 처음부터 이것은 우리나라의 국격에 관련한 문제고 전 세계로부터 우리나라의 국격을 떨어뜨리려 가지고 강력하게 해버렸으면은 그 다음에 천안함, 세월호, 맞아. 사드, 예? 또 최근에 그저 후쿠시마 오염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거의 뭐 2-3년, 3-4년 만에 한 번씩 해도 더불어 특히 정치인들이 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한 번도 사과를 안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런 친구들이 왜 뭐 최상병 사과하라 그러고 네. 특검한다 그러고 이런 거 특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이것은 큰 나라에 큰 피해를 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발의를 했다거나 또는 찬성을 해가지고 뭐 심지어 저 뭐 이상한 법 만들고 이런 친구들은 그 저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더 엄중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보고 이런 거 해야 이게 개혁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명박 때 박근혜 때 계엄령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같은 지금 결국은 이제는 내전 상태로 이렇게 이제 가는데 지금 조금 전에 두 번이나 보여드린 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 국무회의 그 회의하는 내용을 예. 이게 이미 내전이 시작됐다고 하는 이런 얘기인데 아니 윤석열 대통령의 이 지금 국무회의 하는 내용을 예. 국민들이 얼마나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이해를 하고 있을까요, 국민들이? 예.
그러니까 그런데 정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네. 첫째는 여론이 이런 것을 잘 다루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잘 못 깨닫는 거고 그다음에 여론이 또 이제 뭐 이게 정파 개념 이렇게 돼가지고 네. 뭐 저도 뭐 MBC 같은 경우는 전혀 보지 않지만은 근데 KBS는 요즘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기준이 다 이게 무너졌다는 거죠. 저는 미국처럼 공권력 앞에서는 뭐 권력이 있든 없든 뭐 여든 야든 관계없이 공권력은 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처벌이 강해야 됩니다. 네. 우리는 처벌도 약하고 공권력을 아예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광우병 처음 시위하고 했을 때 네. 그 이명박 대통령이 제대로만 딱 그거 했으면은 그런 일 없었습니다. 박근혜 탄핵 없었습니다. 네. 예. 자, 이제는 이와 같은 극단적인 단어가 이제 자꾸 전진이 되어서 백병전. 아니 근데 그 저 야당 그 국회의원들 있잖아요. 192석. 예. 그 사람들이 도적이 제발 지렸는지 아니 계엄령 하려고 그러냐고 자꾸 그렇게 예, 뭐 그 뭐요? 원내 총무인 박찬대가 예. 나와서 지금 두 번째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 그래? 예. 아, 계엄령 준비하고 있느냐. 이 이야기하고. 아 근데 도적이 제발 지리는가 봐요. 뭐 도적이 제발 드리는 것도 아니, 있고. 계엄령은 누가 하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국민들한테 네. 계엄령이라는 것은 네. 나쁜 것이다 해가지고 인식을 주기 위해서 그렇죠. 아예 의도적으로 못하게. 하는 거죠. 의도적으로. 예. 그 계엄령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뭐 선언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상황이 계엄령을 결국은 만들어내는 거 예,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네. 계엄령을 저 국무위원 회의에서 의결하기 위해서는 네. 아주 까다로운 여건들이 다 돼 있습니다. 어. 그걸 충족시켜야 국무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선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뭐 대통령께서 혼자서 뭐 급하다고 이렇게 또 지금 우리나라는 그렇게 계엄령을 선포를 하고 시행을 해도 국회에서 이거 안 됐다 하면은 다시 내려놔야 됩니다. 아니 근데 그거는 뭐 그 사이에도 얼마든지 그 운영의 원리에 따라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드디어 저 이 정진석 비서실장. 비서실장을 통해서 이제는 마지막 단어까지 왔단 말이에요. 뭐냐? 백병전. 백병전 위로 한번 띄워주세요. 이제는 내전에서 이제는 점점 더 이제 국가 위기 상태가 와서 이거는 극단적인 단어인데 일단은 백병전이라는 말이 뭔 말입니까 저게? 쉽게 말씀드리면은 네. 백병전이라는 것은 네. 쉽게 말씀드리면 근접 전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마지막 단계죠. 예. 그런데 옛날 고대 로마 때까지도 고대는 전부 근접전이었습니다. 저 백병전이었습니다. 칼이나 창이나 이런 도금류, 백병이라는 말에는 이 도금류, 칼, 창, 도금 이런 걸 포함해 가지고 방패 네. 이런 것들로 싸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전쟁 양상이 점점 변해서 지금은 사실은 백병전이 거의 없고 백병전은 목사님 근무하셨을 때는 공격의 가장 마지막 단계가 돌격이지 않습니까? 돌격이죠. 돌격 앞으로. 예, 돌격 시에 일어나는 게 백병전입니다. 돌격 앞으로 하기 직전에 뭐냐면 우리 저 각계전투 연습 많이 해봤잖아요. 대검, 착검. 맞습니다. 대검. 예. 총에다가 대검을 일단 옆구리에 차고 있는 대검을 예. 착검하는 거 아닙니까? 예. 착검해서 실탄이 이제 다 떨어졌으니까 이제는 칼 가지고 예. 서로 백병전을 치르겠다. 이 사전적 의미를 한번 띄워주세요. 사전적 의미는 이 위로 올려주시면 백병전이 뭐냐? 사전적 의미 한번 저기 보면은 네. 핸드 투 핸드지 않습니까? 네. 코 이렇게 저 병력, 네. 뭐 군단 네. 이런 코 투 코로도 표현되기도 합니다. 핸드 투 핸드란 것은 그냥 저 가까이 붙었다는 거죠.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의 그 특징이 참호전입니다. 네. 참호전은 참호에서 붙는 건다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너무 가까우니까 총도 쏠 수도 없고 실탄이 뭐 다 떨어졌거나 총을 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마지막 그게 마지막 단계입니다. 돌격 단계에서 참호도 그까지 근접해야 돌격을 하고 네. 백병전을 하니까 이런 의미가 있고 그래서 저는 정진석 비서실장이 백병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그것도 이제 청와대 직원들 350명을 모아놓고 예, 이제 지금 이제 백병전 상태에 왔다. 예. 이게 사실은 비서실장이 한 말이지만 대통령과 교감이 안 된 말을 비서실장이 그렇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게? 저 비서실장이야말로 대통령의 네. 뭐 생각과 수족인데 네. 뭐 충분히 그랬다고 보고 저것은 이제 저는 굉장히 좀 고무적으로 보는 것이 사실은 이제까지 보수 우파는 국힘당도 그렇고 싸움을 싫어하고 네.
피하기만 하니까 국민들한테 비겁해 보이는 겁니다. 지금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물론 여론조사에 여러 가지 뭐 잘못된 경향이 있습니다. 잘 믿지도 않지만은 그런데 왜 자꾸 여론이 떨어지느냐? 보수 우파들의 윤석열 대통령이 찍어준 보수 우파들의 마음을 너무 몰라준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왜 대통령 시켰습니까? 대통령 취임사에서 예. 일단은 그거 선서하지 않습니까? 예. 나는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영토를 지킨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 대통령의 대통령뿐만 아니라 뭐 국가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은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상원에게 그 막강한 권한을 줬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은 전부 국가는 조금이라도 허점이 있으면은 엄청난 피해를 보거나 망해버리기 때문에 최후의 단계인데 대통령께서도 저렇게 자꾸 요즘 이제 어떻게 보면 저놈들이 보기에는 강성 발언이다. 네. 계엄령을 꿈꾸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네. 야당도 계엄령에 대한 어떤 스라린 이런 그게 있는 겁니다. 네. 그 하는 거고 저는 잘한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싸움을 걸 때는 이미 싸움으로 거야지 한 발 물러서면은 두 발 물러서게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국힘당이 싸운 적이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6.25 때도 백병전 했잖아요. 했죠. 네. 6.25 때도. 6.25 때까지만 해도 네. 목사님 그러니까 칼과 창, 네. 화살 네. 이게 이제 총으로 바뀌면서 멀리서 서로 살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백병전의 기회가 없는데 네. 결국은 부딪혀가지고 결판을 내려면은 마지막 단계가 돌격 단계고 그게 백병전이거든요. 근데 6.25 전쟁 끝난 뒤에도 예. 그 휴전선에서 예. 우리 이제 한국 군대도 예. 예를 들어서 정찰 부대가 예. 북한 진영에 들어가서 매복. 목을 따온 경우도 있고 또 북한 애들도 우리나라 애들한테 목 잘라서 가져간 사람도 예. 있잖아요. 그 옛날에 6.25 전 6.25 이후에도 네, 이후에도 상당 기간 네. 우리도 그런 것을 전담하는 부대가 있었고 그렇죠. 예, 일반 경계부대는 아니지만 그냥 경계부대도 수색대대는 안에 들어가서 매복 작전을 합니다. 네. 이 매복 작전이 바로 백병전입니다. 그렇죠. 가까이 끌어들여가지고 아하. 한 방 뭐 순식간에 가는 이런 것들이 이제 그건데 네. 저는 백병전이라는 말을 정진석 비서실장이 쓴 것은 그만큼 이제 우리는 싸우지 않으면 안 되겠다. 결기를 나타낸 거고 네. 백병전에서는 먼저 적의 급소를 공격하는 그 부대가 이깁니다. 자 그러면 이동호 교수님 예. 백병전을 하려면 결국은 적군과 아군이 부딪혀서 백병전이 일어나는 그렇죠. 겁니까? 최근접에서 싸우는 그러면 거니까. 대한민국의 반국가주의자들이 예. 누굽니까 도대체가? 우선 뭐 지금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이재명과 어.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반국가 세력들이 지금 저 세계를 다니면서 정전선언 결국은 한면에서 해체를 유도하는 정전선언을 호소하고 다녔다. 그게 문재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리고 문재인 정권 내에 계속 있던 그 국회의원들 다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다시 말하면 반국가 세력은 더불어민주당과 그다음에 지금 곳곳에 있는 간첩들, 주사파들 이거를 전부 통칭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사실은 저들은 지금 내전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차 내전에 저희들이 저들이 이겼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켰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거짓말로 걔들이 각기각층의 대중들을 동원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켜서 완전히 마귀 할멈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은 우리 쪽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굴복하게 만들어서 그리고 헌법재판소 협박해가지고 헌법재판소 만약에 탄핵 안 하면은 헌법재판소 불태운다고 이야기해가지고 결국은 그래서 1차 내전에 승리한 겁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2019년도에 우리가 이제 지금 그 광화문이 세력이 승리해서 겨우 잡았지만 잡자마자 지금 2차 내전을 저들은 하고 있는데 그나마 이제 정부가 2년 돼서야 이제야 비로소 이제는 지금 전쟁 상황이다. 그렇구나. 이걸 깨달은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먼저 깨달았고 그다음에 그것이 이제 정진석 참모 비서실장을 통해서 청와대에게 널리 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안타까운 게 아직 국민의힘은 저 결의가 없습니다. 목사님. 국민의힘도 반국가 세력이야. 내가 볼 때. 그러니까 자, 예. 황교안 장군님. 예. 결국은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은 뭐냐? 백병전을 하려면 예. 이제는 백병전을 할 우리 힘이 있어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되고. 근데 결국은 이게 광화문 외에는 백병전을 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광화문 외에는. 그러니까 백병전을 할 수 있는 것이 제일 책임이 많은 게 집권 여당입니다. 그렇지. 근데 아니 저는 여당들은요 오히려 반국가 세력이 되니까 지금. 아니 그러니까요. 예. 이제 대통령실에서 저런 그게 나오면은 저것을 호응해 가지고 그렇지. 뒤에서 뭐 쉽게 말하면 여론전을 해야 되고. 문재인 때 보면 난리가 나잖아요. 우리는 국힘당은 완전히 따로 놉니다. 따로. 예? 그냥 그게 화가 나는 겁니다. 자, 장군님. 윤석열 대통령이 저게 겁주려고 뻥쳤을까요? 아니,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라고. 예.
저는 왜냐하면은 네.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도 저런 말씀 나온 게 네. 정부 연습이 시작된 정부 연습 국무회의에서 또 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보는 시각은 굉장히 엄중하다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국가 비밀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아, 그럼요. 예, 뭐 그것도 있고 또 대통령의 말씀이 뭐 한마디 한마디가 무거울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조선 전 장병들, 국군 장병들, 네. 미군까지도 포함한 이 전쟁 그 연습에 을지 연습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주시를 해야 되고 이번엔 특히 민방위 훈련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런 말이 딱 나오면은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비서실장은 그것을 왜 이런 말씀이 나왔느냐, 그리고 왜 국회 개원식에 불참했느냐 이런 것을 설명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집권 여당에서 당연히 나와가지고 막 쏟아내야 되는데 그렇지. 이런 걸 전혀 안 하는 게 저는 정말 좀 뭐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자, 김대중 노무현 그리고 문재인 3대 좌파 대통령에 의하여 지금 대한민국이 위기 가운데 빠졌고 드디어 이제 와인버그 장관의 그 책을 비롯해서 또 내전 상태를 지나서 백병전 상태까지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결국은 이 백병전을 치룰 사람들은 결국 우리 자유우파 쪽에서는 국민의힘 정당도 아니고 국민의힘 정당은 오히려 반국가 세력으로 분류해야 지금 돼요. 대통령하고 싸우자 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국민의힘. 그 네. 한동훈 당대표 보십시오 지금. 그 결국은 이게 강화문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민의 5대 5가 사기를 당해 있단 말이에요. 예? 특별히 이재명을 따르는 이재명이 하는 말 좀 보라고요. 김일성, 김정은에 대해서 폄훼하지 말라. 이거는 완전히 저거는 처형해야죠. 처형. 아니 6.25 때 김일성이 때문에 거의 말이야 4,500만 명이 죽었는데 말이야. 그걸 뭐 비판하지 말라? 김정은을 비판하지 말라? 다시 한번 들어봐줘. 다시 한번 들어봐줘. 선대의 노력을 폄훼하지 말라고. 이거 제가. 도대체 이게 정신 나간 놈 아니에요? 이거 도대체가 한번 들어봐줘. 다시. 선대들 미국 간의 김정일, 미국 간의 김정일 또 김일성 주석의 노력들이 폄훼되지 않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애써야 할 것입니다. 선대들 미국 간의 김정일, 미국 간의 김정일 또 김일성 주석의 노력들이 폄훼되지 않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애써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전복 노력했죠. 자, 황교안 장관님. 예, 이거 지금 이재명 있잖아요. 예. 저런 발언하는데도 이재명을 따르는 자가 전 국민의 절반이란 말이에요. 이거 완전 사기를 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그 정치 격언에 이런 말씀입니다. 국민들이 대중들이 집단 선동에 빠지면은 IQ가 80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거죠. 생각 안 한다는 겁니다. 80이면 뭐 저 짐승 수준인데 예. 지금 저는 정말 그 국회의원들은 어떤 명목으로도 전과가 있으면은 이제 우리 국민들이 뽑아주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뽑는 도둑놈, 사기꾼, 선동꾼 이런 사람들을 뽑는 것은 그것은 우리 국민들 뽑아주는 사람들은 공범들입니다. 공범. 이미요. 예, 조지 오웰 그 저 동물농장을 쓴 조지 오웰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참 안타까운 게 저는 지금 이번 총선 때 야당을 찍은 우리 국민들 또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 중에 뭐 한 60% 정도까지는 정말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 중에 저는 뭐 40% 정도는 골수라고 봅니다. 예. 자, 이제 5,200만 국민 여러분, 이제는 백병전까지 치러야 될 위기에 왔습니다. 이런 말을 듣고도 대통령과 비서실장의 이 말을 듣고도 아직도 거짓 선동에 빠져서 가짜 뉴스에 빠져서 이재명한테 줄을 서고 있는 전 국민의 절반은 도대체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저는 이 시대 선지자로서 이런 비극이 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5년 동안 강문에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국민들을 깨우치려고 해서 겨우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 만들어서 대한민국 생명이 5년 연기되었습니다. 5년 연기되었어요. 그런데 왜 국민들이 절반이 아직도 거짓 선동에 빠져서 이재명한테 줄을 서고 우리는 국민들을 계몽하기 위해서 다음 주도 월요일 날 광주에 오후 5시부터 정말로 좌파의 심장부라가는 광주에 가서 그것도 김대중 기념관 센터에 가서 우리는 이 대한민국의 진실을 우리가 폭로하고
알리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날 화요일 날은 일반 시설을 얻으려고 하다가 어려워서 평택에 있는 강은식 목사님 교회가 평택순복음교회가 큽니다. 거기에 우리가 오후 1시부터, 원래 오후 5시부터 하려고 그랬는데 돌아갈 시간이 이제 길 것 같아서 오후 1시부터 여기에 일단은 그 지금 대한민국의 비극의 이 내전 상태, 백병전 상태를 우리가 사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후 1시에 화요일 날 평택순복음교회에서 참석을 하는데, 누가 참석해야 되느냐? 일반 사람들이 참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은 3,518개 자유마을 대표들 100% 다 참석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54개 실행위원장들은 자기 밑에 있는 12명 아니면 20명 가까이의 자유마을 대표들을 다 출석 체크해서 다 데리고 참석하시고, 그 위에 있는 23명의 광역위원장들 전부 다 사전, 지금부터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3, 4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빨리 다 여러분이 준비해서 왜 그러냐면 백병전을 이걸 방어하기 위하여 광화문광장에서 서로 목을 찌른다는 거 아닙니까? 백병전은 이러한 사태를 우리가 방지하기 위하여 선제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 제가 애국운동을 해보니까 선제적 대응을 하는 것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강화문에서 4, 5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선제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안 했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될 수 있었나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 안 됐으면, 이재명이가 대통령 됐으면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습니까? 아니, 이도 교수님. 예. 만약에 이재명이가 대통령 됐으면 오늘 대한민국이 존재해요? 아니, 지금 당장 뭡니까 연방제로 넘어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문재인이 북한으로부터 욕 먹는 이유가 너 왜 연방제 못 넘어갔냐는 거거든요. 그렇지. 근데 문재인보다 이재명은 그 더 독한 친구입니다. 그리고 더 과감한 친구고요. 저건 눈앞에 물불을 안 가리는 친구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는 전대협보다 훨씬 더 센 한총련하고 이 뭡니까 지금 뭡니까 통진당 애들이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들은 뭐 아마 우리가 막지 않았으면, 그것도 24만 표로 겨우 막지 않았으면 반드시 넘어갔을 겁니다. 그렇지. 그래서 저는 정말로 하나님이 살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들은 이미 50년 집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네. 그 전에. 그런데 2019년도 광화문 애국혁명이 결국 조국이란을 낙마시켰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국을 낙마시키니까 만약에 안 그랬으면 이재명이 저기 정권 사범인데도 지금 24만 표인데, 목사님 조국이었으면 제가 볼 때는 요즘 그 여자애들 그 여성들 하는 거 보니까 아마 한 200만 표로 졌을 것 같아요. 맞아. 그러면 당장 우리 넘어갔을 겁니다. 네. 자, 황교안 장군님. 네. 결국 우리가 사건이 터진 뒤에 그때 가서 뭐 막을 걸 뭐 후회해봤자 헛방이 아니야, 헛방. 맞습니다. 헛방인데 결국은 우리는 선제적으로 막아내기 위해서 10월 3일 날 예. 1,000만 명이 광화문광장에 모여서 예. 선제적으로 대기를 해야 된다.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 보수 우파는 정말 이런데 좀 너무 소극적입니다. 왜 그럴까? 예? 뭐 저 이념이 사실은 이념이 없는 정치는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정치는 국민들을 신뢰를 먹고 사는 건데 저쪽에서는 거짓말하고 왜곡하고 선동해서라도 끌고 가려고 그걸 뭐 거짓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뭐 죽을 똥 살 똥 하는데 우리는 제대로 싸우질 못합니다. 예? 거기다가 책임을 질 줄 모릅니다. 예. 뭔가 내가 잘못했으면은 나보다 더 나은 사람에게 물려주고 뒤에서 도울 수 있는 이런 거기에 우리 보수파가 너무 약합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정말 개인이나 기업은 7번 넘어져도 일어설 수 있습니다. 또 그런 예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는 한 번 쓰러지면 끝납니다. 전 세계 역사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추후에 빈틈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여기 이제 우리 댓글 다시는 분들 중에도 맨날 방송하고 맨날 우리끼리 모이면 뭐하냐? 예? 아닙니다. 지금 여러 군데서 확인한 바로는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뭐 결단을 하지 않으면은 안 될 그런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우리가 더 이상 후퇴할 선이 없다는 것을 인식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겁니다.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은 구분영상까지 왔다고 봅니다. 이제 돌격 단계입니다. 백병전 단계입니다. 그걸 비서실장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금만 더 우리가 힘을 내고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전투 준비를 하고 여기 1,000만 명 모이자, 가입하자. 여기에 정말 어떻게 내가 개인적으로 내 달란트를 사명을 잘 할 것인가 여기에 신경만 쓰면은 저는 쉽게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했는데 뭐 했느냐 이런 말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없었으면요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때 탄핵 때 이런 그게 없었기 때문에 사법부까지 다 넘어간 겁니다. 네. 예. 지금은 우리가 광화문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민노총 정교조가 힘을 잃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선제 공격입니다. 저거의 급소를 항상 이야기하는데 이번에 이거 급소를 쳐서 결단을 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0월 3일 광고 뒤로 한번 띄워주시고, 내가 그 광화문 운동은 결과를 냈단 말이에요. 광화문 운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만들었고, 그리고 5년 동안 생명이 연기가 되었어요. 연기가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때 문재인하고 붙어 싸울 때도 한 300명 가까이가 문재인을 죽이겠다고 나한테 온 사람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때 그 한 300명 가까이가 그 300명이 한꺼번에 모여서 온 게 아니고 각자가 다 자기 방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청와대 진격을 해서 죽여버리고 자기도 자살하겠다. 뭐 이런 사람들이 한 300명 왔는데 내가 그래서 그분들을 말렸어요. 만약에 그렇게 하면 노무현이처럼 부활해본다. 부활해. 문재인을 죽여버리면 문재인이가 부활한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중에 판단해서 이것을 어떻게 이거를 해야 되겠느냐. 나는 광화문의 총사령관으로서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선거를 통하여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어서 지금 생명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만약 그때에 일부 사람들이 주장하는 대로 문재인을 죽여버리자. 뭐 하자. 지금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위로 광고 한번 띄워주시고 자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또 나한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강훈 뭐 하고 있어. 빨리 이재명 죽여버리고 또 저기 조국이 죽여버리고 문재인 죽여버리고 행동을 안 하고 뭐 하고 있냐고 이렇게 저한테 압박을 한 사람이 많은데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 다음으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 말을 잘 들으세요. 지금 여기에 댓글 다시는 분들도 저한테 불만이 많아요. 뭐 왜 행동하지 않느냐. 왜 말이야 용산에 대통령실을 점거하지 않느냐. 뭐 별 사람들이 다 말해요. 다 말하는데 이걸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에 보십시오. 밑에 있는 아론 있죠. 아론과 백성들이 보는 거하고 중턱에 있는 여호수아 갈렙이 보는 거하고 그 다음에 제일 위에 있는 모세가 보는 거하고는 같은 사건을 봐도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와 같이 대통령이 판단하는 거하고 대통령 다음에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강훈 목사예요. 정강훈 목사입니다. 저는 국정원 보다가 정보를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네. 그 비밀은 내가 말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 대통령 다음으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뭐냐. 10월 3일 국민혁명대회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이미 우리는 두 번의 결론을 냈잖아요. 광화문 운동을 통해서 대한민국 생명을 5년 연기시켰고 그 다음에 평택의 주한미군 부지 습격 개딸들 그 사건을 막아냈잖아요. 그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평택에. 이래서 제가 한 것은 다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최후의 결론이 뭐냐? 최후의 결론이 평택 영상 우리 주한미군 부지를 점령하려고 개딸들이 시도했을 때 우리가 평택에 가서 5만 명이 가서 막아냈잖아요. 그러니까 정강훈 목사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뭐 하고 있냐고요? 저는요 항상 선제적 공격을 하여 결론을 내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위로 보세요. 평택에. 그때 이거 안 했으면요 미군 철수해서 나갔어요. 미국은요 나가라 그래도 중국 때문에 안 나갈걸? 안 그렇습니다. 주한미군은요 원칙이 있어요. 원치 않는 나라는 있지 않는다. 이게 원칙이야. 그럼 보세요. 이걸 누가 막아냈냐고요. 개딸들이 주한미군 부지를 습격하려고 할 때 누가 막아냈냐고.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들이 다른 소리 하지 말고 10월 3일 대회를 준비해 주시고 10월 3일 영상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이것이 최후 전쟁의 마지막 승리입니다. 최후 전쟁의 마지막 승리입니다. 결국은 백병전까지 나왔기 때문에 자 대한민국은 무너졌다. 무너졌습니다. 이미 벌써. 대통령의 연설 보면 모릅니까? 무너진 줄. 10월 3일 국민혁명대회 그리고 10월 3일입니다. 목요일 오후 1시입니다. 강원 이성만 광장입니다. 광장인데
헌법 전문에 보장된 4.19, 5.16 한 개 더 넣어요. 5.16 정신으로 대한민국 다시 건국하자. 대한민국은 수리해서 쓸 수 없어요. 지금 다시 건국하지 아니하면 이게 지금 대한민국 유지가 불가능해요. 30만 목회자, 25만 장로님, 1700만 세례교인, 군번을 가진 1200만, 또 그 가족 2500만, 애국운동에 참여했던 모든 단체 총 집결입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전쟁입니다. 마지막 전쟁. 여기에 총 집결을 해 주시기 위하여 이번 주 토요일 날도 내일 모레도 우리는 강화문 대회를 계속 이어서 합니다. 10월 3일만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도 배 이상이 모일 수 있도록 8월 15일 모이는 거에 배 이상이 모여서 한꺼번에 그냥 10월 3일 가면 끝내자. 그게 아니고 계속 배가 정진해서 10월 3일 날 가서 1000만 명이 강화문에 한 자리 모이면 제2의 건국이 이루어지고 이게 완전히 다 처단할 수 있어요. 반국가 세력을 처단할 수 있고 그리고 다 전향시킬 수 있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도대체가 이재명이가 지금 사기치는 거 말이죠. 세 가지 주한미군 철수, 대기업 해체, 연방제 통일, 이게 말이라고 합니까? 여기에 사기를 당한 사람이 전 국민의 절반이라고요. 이것을 우리는 해결하기 위해서 10월 3일 우리는 강화문 국민혁명대회를 우리가 계속 진행하니까 10월 3일 날은 1000만 명이 한 자리에 모여야 이걸 다 척결할 수 있고 반국가 세력을 척결할 수 있고 제2의 건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일 날은 돌아오는 주일 날입니다. 토요일 날은 국민대회를 하고 주일 날은 우리가 지금 투라인으로 가기 위해서 주일날 대예배를 우리 교회에서 안 하고 강화문 이승만 광장에서 주일 예배를 실시를 하는데 여기서 특별히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그 전교도 신학원에 지금 졸업한 사람이 또 현재 다니고 있는 사람이 5,000명입니다. 새로 우리가 지금 12,000명을 이번에 새로 등록을 받아서 이번 주일날 11시에 청교도 신학원 결단 예배 겸 그 다음에 교구장 결국은요 세상이 북한을 연방제로 가든지 나라가 무너져도 세상 사람들이야 뭐 밥은 먹고 살겠지 싹싹 빌면 김정은이한테. 그러나 한국 교회는요 반드시 처단입니다. 처단. 6.25 때 안 겪어봤어요? 제일 많이 죽은 사람들이 전라도 사람들이에요. 전라도 기독교인들이에요. 그 중에서 영광군에서는 2만 명이 죽었어요. 2만 명이. 그런데도 어떻게 해서 한번 6.25를 통하여 기독교인들이 당해봤으면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마치 새로운 일을 겪어보는 것처럼. 그래서 지나간 이해 후회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번에 주일날 11시에 강화문에 청교도 신학원 교구장 임명식, 지금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미 졸업한 사람 플러스 현재 등록돼서 다니는 사람 더하기 그 다음에 이번에 새로 등록하는 12,000명을 합하여 2만 명의 교구장 임명식을 진행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다 총력해서 참여해 주시고 결국 교회 외에는 이게 대항할 힘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황교안 장군님 마지막 말씀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국민들은 2008년도에 광우병 사태부터 해가지고 뭐 천안함 사건 때는 정말 전 세계 해군 역사상 가장 권위 있는 분들을 각국에서 모셔가지고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걸 전 세계에서 다 인정을 했습니다. 특별히 러시아까지. 예, 러시아가 그때는 주축이었습니다. 주축으로 네. 검증을 했죠. 그런데도 또 그거 갖고 계속적으로 예. 그리고 또 사드 여러분 성주 시민들이 그 도로를 점거해서 예? 한 거의 2년을 거기 배치된 사드 병력들 미군들이 차량으로 먹을 것을 보급을 못해서 헬기로 했습니다.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아니 이거 하나하나 보여주자고요. 네. 자, 천안함 터졌을 때 예. 세상에 북한의 의뢰로 예, 터졌다가는 일본, 예. 이 일본이라고 남바서인 거 북한의 의뢰가 공격했다는 그렇죠. 예. 증거물로 예. 이게 그물망을 가지고 건져냈잖아요. 예. 한번 방송에 들어주시고 저 보세요. 예. 이게 지금 북한의 의뢰 남바 일본이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예. 그래서 일본. 이거는 네. 그때 조사 결과를 백서로 내 가지고 네.
전 세계에 다 뿌렸습니다. 그런데도 좌파들은요. 예. 이게 아직도 미군이 했다는 미군이. 예. 그 말도 안 되는 그러면서 이제 또 사드 때는 예. 뭐 전자파가 뭐 어떻게 30몇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다 아니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성주 사참에는 작년에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참외를 가지고 수출 대박이 났습니다. 아니 근데 사드에 있는 전파가 예. 참외 속으로 다 들어가요? 아니 속으로? 그러니까 모든 게 거짓말인 겁니다. 모든 게 거짓말. 예. 그다음에 후쿠시마 얘기. 예, 후쿠시마. 예. 여러분 그 후쿠시마 오염수가 우리한테 피해를 준다 해가지고 일본에서 들어오는 모든 해산물들 다 검사를 했습니다. 몇 번이나 했냐면 4만 번 정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그 기준을 초과하는 것은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얼마를 들었냐면은 1조 5천억을 썼습니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그런데 사과할 줄 모릅니다. 저는 이런 뭐 일반 댓글 부대 또는 뭐 저 유튜버들 이런 사람들도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이거는 우리 국민들을 속이고 전 세계 우리나라의 품격을 국격을 낮추는 거기 때문에 하물며 국회의원들 야당 의원들이 이것을 했습니다. 저는 그런 발의한 의원들 그다음에 거기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 전부 형사상 민사상 손해배상 다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사과 한마디가 없으면서 무슨 최상병이 지휘관은 처벌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사과를 합니까? 자, 저는 답답해 죽겠습니다. 네. 자, 이제 방송실 그 후쿠시마 해류 일단은 후쿠시마에서 출발하면 해류가 미국과 캐나다를 들려서 그 다음에 5년 후에 부산항으로 들어온다는 거 그걸 한번 영상을 한번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해류의 그 움직이는 그거에 대해서 아니 국민들이 아니 저기 이도 교수님 예. 왜 좌파들은 이렇게 거짓말을 믿기를 좋아할까? 혁명하려고요. 혁명하려고? 예, 국민을 그러니까 거짓말로 선전선동해서 이 정권, 그러니까 보수 세력을 혐오하게 만들고 이 정권을 타도하게 만들려면 모든 거짓말을 틈만 되면 하는 겁니다. 아니 근데 그 마지막 목적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혁명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왜 이 대한민국에서 지금 탈북자들이 34,000명이잖아요. 예. 탈북자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그래서 이번에 우리는 10월 3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강력히 주장하는 게 뭐냐면 남북한 여행 자유화하자. 이거 선포해달라. 아니 탈북자가 34,000명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한결같이 증언하고 있잖아요. 북한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한국에 있는 좌파들은 어떻게 이 북한 김정은의 말을 믿기를 더 좋아하냐. 왜 그런가요 도대체가. 영혼이 장악돼 있는 겁니다. 지금. 영혼이? 예, 영혼이. 그러니까 저들의 사악한 영혼에 그러니까 우선 뭐 그러니까 그 공산주의 주체 사상에 장악돼 있고 그 주체 사상의 배경은 결국은 그 사탄입니다. 목사님이 잘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과 독립된 인본주의의 끝은 결국 공산주의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체 사상도 결국 사람이 주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거기서 신본주의자들에 반대하잖아요. 우리는 신본주의 기독교인들이고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은 집권하면 전부 맨 처음 죽이는 게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저들의 정체는 정치 사상으로 포장돼 있지만 그 안에는 결국 사탄의 세상이라는 거고 거기에 그 영적에 영혼에 결국 사로잡힌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기는 혜택을 받고 있으면서도 자기 살고 있는 걸 저주하고 지금 눈앞에 뻔히 있는데도 그걸 못 보고 영혼에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지금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총력전을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들어 총력전에 나서달라고 호소하는 거거든요. 대통령이 자기가 총력전에 나서자고 부탁은 못 하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지금 국민 구성원 모두 하나로 모으는 저 반국가 세력에 대응해서 총력전을 벌입시다. 그리고 비서실장이 백병전을 벌입시다는 얘기는 광화문 세력에게 내놓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싸움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지금 국민의힘 지금 못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러면 정광훈 목사님이 그동안 수년간 호소했던 내용이 지금 현재 현실화돼 있고 이제는 대통령도 깨달았으니까 윤석열과 정광훈 목사님, 윤석열과 힘합쳐서 정광훈 목사님이 주도하는 이 광화문 혁명으로 그리고 조직, 그러니까 백병전은 전쟁 치려면 사람이 있어야죠. 그렇지. 조직이 있어야죠. 조직 없이는 어떻게 전쟁을 치릅니까? 좌파는 지금 민주노총도 있고 정교조도 있고 그다음에 좌파 시민단체도 있고 그다음에 좌파 교수들도 있고 뭐 이것저것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유일하게 내가 보기에는 자유마을과 우리 광화문 애국세력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확장시키고 천만 조직 만들어서 결국은 저들과 1대1로 대결 백병전을 치르는 그 의기와 그 힘으로 나갈 수밖에 그것이야만이 대한민국 살리는 길이다.
이제 그동안 정광훈 목사님이 이 지금 내전 상황에다 한 얘기를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 거고 저는 대통령과 힘합쳐서 간다면 이 위기를 극복할 힘도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자, 이제 반국가주의자, 그 다음에 내전, 그 다음에 뭐 또 백병전, 이 모든 말씀은 우리가 10월 3일 날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우리는 국민혁명대회를 진행을 해서 백병전이 안 일어나도록 선제적으로 우리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자유통일을 이루기 위하여 10월 3일 국민혁명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자, 내일 또 10시에부터 진행하는 우리 방송에 여러분이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일단은 우리 1000만 명이 10월 3일 날 나오기 전에 이 방송을 1000만 명이 동시 시청을 해야 돼요. 그래야 혁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으로 오늘은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5,300만 국민 여러분, 30만 목회자, 25만 장로님, 단체장, 그리고 지식인 여러분, 대한민국은 이승만이 세웠고 박정희가 일으킨 나라입니다. 그동안 우리 국민은 이승만과 박정희 덕분에 한 세상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을 직시해볼 때 이제 대한민국의 수명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어떤 국가든지 국가가 세워질 때가 있는가 하면 국가가 소멸할 때가 있습니다. 전쟁 정권! 독재 정권! 윤석열을 탄핵하자! 지금 대한민국은 역사에서 사라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종북 주사파로 뭉쳐진 정치인들 때문입니다. 그들은 대한민국보다 북한을 더 추종하고 있습니다. 해방 후 남로당으로부터 시작된 대구 10월 폭동, 전라도 27 폭동, 제주도 4.3 폭동, 여순 반란 사건, 6.25 전쟁, 5.18 광주 사태, 김신조 121 사태, 전두환 아웅산 테러 사태를 통하여 나타난 현상은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으로 가자고 하는 현상이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이 추구하는 연방제를 통하여 나라를 북한으로 넘겨줄 것인가? 아니면 전 국민이 일어나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주사파를 척결하고 자유통일을 이루어 G2 국가로 갈 것인가에 대한 역사적 결단을 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이재명의 저서, 이재명, 대한민국 혁명하라 라는 자서전을 보면 첫째, 주한 미군 철수, 둘째, 연방제 통일, 셋째, 재벌 해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대로 된다면 오늘까지의 대한민국은 지구촌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승만의 4대 건국기도,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과 박정희의 4대 개발정신, 목표를 세워라, 사람을 찾아라, 기간을 정하라, 도전하라 라는 정신을 이어받아 세계 G2 국가를 이루어 5000년 역사에 가장 빛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봅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다시 광화문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까지 광화문 이승만 광장으로 총집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자유마을 천만조직 완성에 모두 힘써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민이여 일어납시다! 혁명으로 맞짱 뜨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만세! 우리가